모두에게 익숙하게 또 널리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국에도 기괴한 요괴의 기록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남겨져 있으며 특히 조선시대 때부터 실화와 경험담을 바탕으로 남긴 기록들이 많습니다. 병을 앓거나 컨디션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서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 아울러 계획한 일들이 지연되거나 근심거리가 떠나질 않는 경우들에 항상 요괴짓으로 여겨왔었고 특히 귀신한테 선물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걸로 조선야사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기록된 요괴 목격담들 중에 다음 기록은 무지 흥미롭습니다. 조선 초기의 문신이었던 이륙이 지필한 청파극담에는 기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 누가 있나? 웬일이요? 목이 마르고 배고파서 물과 쌀밥 한 그릇이라도 주게. 쌀밥과 물 먹은 자는 웃으며 말하길. 자, 이거 가지시게. 밥과 물 대신 선물이요. 그 자는 갑자기 사라진다. 1512년 이륙이 살았던 시기에 광주에 80이 된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내 평생에 이상한 일 2가지를 일찍이 보았다 라고 했다. 그 중에 제일 기이한 일은 바로 이웃집에서 일어난 일이지. 내가 살던 곳에 이웃집에서 가면에 심취한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또한 탈춤놀이에 흠뻑 빠져서 전국의 탈춤놀이를 따라다니고 항상 이런저런 가면을 구하러 다녔다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로 만들어진 기이하게 생긴 가면 하나를 운 좋게 득하였는데 그 후로는 가면을 쓰고 혼자 춤을 추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했지. 가면 중에서도 탈을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하회탈을 유난히 좋아했다지. 덩실덩실 춤추고 맘껏 웃으며 탈 뒤에 숨어서 자신의 내면을 들춰내는 하회탈을 말이지. 그런데 말이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기이한 나무 가면이 생기가 돌고 웃는 얼굴로 바뀌면서 어느 날은 제일 좋아하는 하회탈처럼 변해 있다는 것이야. 그렇게 그 이상한 가면을 구한 뒤 매일같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던 남자의 집에 서서히 병마가 들었던 게지. 이웃집에 사는 모두가 생기가 없고 통곡 소리도 들리고 어느 순간 평화가 없어 보였지. 동네에서 모두 도움에 손길을 내밀었고 나도 이웃사촌으로서 가서 도움 드릴 게 있을 때마다 도와드리긴 했지.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이웃집 남자의 말을 들으니 몸이 전염병에 걸린 듯 점점 약해지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그게 집안으로 퍼져나갔다고 했지. 우리 동네를 넘어 용하다는 건너마을 의원들에게도 보였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하네. 이웃집에 그 남자의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상태로까지 보여지고 있었네. 남자는 얼어버린 것처럼 한기가 느껴지며 몸이 굳어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고 입술까지 새파랗게 변해 있었지.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병세로 모두들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걱정도 되면서 두려움도 동반되고 있었지. 계속해서 내놓으라 하는 의원들을 수소문하여 병세를 보여주었지만 알 수 없는 병마라며 갸우뚱거릴 뿐 묘책을 내기는커녕 원인조차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네. 어디 부상을 입었던 적도 없고 특별히 원인이 될 만한 징조도 없었는데 답답하기만 했지. 이웃집 남자는 머리를 못 들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그 좋아하던 가면을 볼 땐 실실대곤 했지. 그의 친척들과 동네 이웃들이 그 가족들과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만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주 멀리서 용하다는 무당을 어렵게 불러 구슬하기로 했지. 그렇게 그들이 데려온 무당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밖에서 보고 말하길 재수가 없구나. 저 집은 저승의 문을 열었어. 라고 말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지. 무당이 집 안에 들어오자 바로 남자의 상태를 보더니 그리고 또 곧바로 그 가면이 걸쳐있는 벽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 바로 저것이다. 모두의 시선이 머문 곳은 하회탈로 변해 있던 그 가면이었던 게지. 가면 말인가요? 그것이 왜요? 무당이 말하기를 나무 가면이 소수가 된 거야. 가면이 문제야. 그러니 당장 버리는 게 좋아. 모두가 놀라서 무당 말을 들어 그의 아내가 가면을 가지고 나가 멀리 인 적이 없는 들판에 버렸다. 그랬더니 무당의 말이 맞았는지 남자는 금세 정신이 돌아오더니 병세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시간이 흘러 남자는 우연히 들른 들판에서 식용버섯들이 아주 많이 탐스럽고 빼곡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버섯들이 멀리서부터 어찌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며 향이 어찌나 좋은지 그만 한 움큼 따서 홀린 듯 자신도 모르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버섯을 먹은 그는 갑자기 피식 웃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유 없이 희죽거리다가 혼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가 버섯을 먹고 춤추는 모습은 마치 그 가면을 쓰고 춤추던 모습과 비슷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호기심에 그 장소로 갔고 그 먹음직한 생김새와 향기를 못 이겨 버섯을 조금 떼어서 먹어보았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웃기 시작하더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었다고 한다. 한참 후 발작이 끝난 그 사람은 말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고 나중에는 자연 흥이 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칠 줄을 몰랐다. 그 이웃 남자는 그 버섯들을 더 따기 위해 버섯이 자라난 장소에 다시 들렸는데 그때 본인이 홀렸었던 버려진 채로 있는 그 가면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나무 가면이 반으로 갈라진 채로 사가 있었고 그 위로 향기롭고 맛나 보이는 버섯들이 빼곡히 자라기 시작하며 주변으로 퍼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길 사람을 홀리는 버섯이 생겨나 사람에게 옮겨가 기생하며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퍼져나가다가 가면처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기생하고 어쩌다 버려지면 또다시 버섯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며 어디선가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의 홍기를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괴이한 생명체 또는 요괴라고 소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노인은 그 후로는 이에 대해 들은 적은 없다고 한다. 하회탈로 변한 그 가면은 웃음과 춤을 준 대신 재앙을 주는 요괴의 선물이자 기생충 그 자체였다. 전설의 곡향이었습니다.